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이고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약 31포인트 하락한 2890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9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8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500 매도, 기관이 1,700 매수 보였어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290 매수, 은행이 4,300 매수, 반면 연기금이 757 매도했습니다. 오늘 장중 업종별 등락률을 보니까요. 의료정밀만 약 1.6% 오름세 보였고요. 반면 의약품 3% 하락, 은행주, 건설주, 운송장비, 자동차 관련주겠죠. 기계, 중공업 관련주, 철강, 섬유, 의복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77,500원, 8만원대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27,000원, 13만원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500원 상승했고요. LG화학 9,000원, 1.26% 하락세 70만원까지 위협하고 있군요. 현대차 21만원 하락한, 오늘 4,000원 하락했습니까? 2%, 20만 5천원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도 1,100원 하락했고요. KB금융이 많이 올랐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랭킹에 1,000원 하락한 61,200원, 6만원 상향 돌파했죠. LG전자가 5,500원 하락한 3.77%, 14만원입니다. 낙폭이 오늘 크게 나타났네요. 그동안 좀 반짝하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또 6.4% 하락한 11,000원 또 보여주었습니다. 기아차 지나가쳤죠? 82,700원, 1,100원 하락했습니다.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HMM이 25,600원 기록했고, SK텔레콤 100원 하락세 500원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이 대한항공 650원 하락했나요? 2.2% 하락폭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7% 하락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1.6% 2,500원 하락했습니다. KT 200원 하락했고요.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빨간 거보다 오늘 파란 게 더 많아요. 주가가 1%가량 하락하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수요가 한 100만, 1000만, 1억 줍니까? 1억 정도 여기서 나와줬군요. 눈에 띄는 종목 삼성전자 870만 주, 한 1,500만 주 나와줘야 되는데 거량이 한 절반, 반토막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SK하이닉스는 370만 주, 약 5, 600만 주 나와야 되는데 좀 오늘 물량 받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큰 특징들 없으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잘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되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장중에 5.4원 올라가지고 1192원이에요.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한 3원 정도 하락하는 걸 봤는데 막판에 또 5.4원까지 막판에 오름세 쭉 보여줬군요. 연초에 1200원대 살짝 돌파했었는데요. 글쎄요, 1200원대 다시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환율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거리는 아닐 걸로 판단돼요. 금리는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은행을 한번 가서 대출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기존 대출은 한 2.6%, 2.5, 2.6인데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3.6, 3.7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한 1%가량 신규 대출의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신규 자금,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건 상관없겠으나 가수요는 이제 어렵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도 좀 마이너스 효과를 보일 걸로 판단은 됩니다. 지난 주말 다우존스예요. 0.56% 하락한 35,900인데요. 밑에 꼬리 길게 달았어요. 그 전일 위에 꼬리를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오늘은 뭐 한 36,000 이상 뭐 소폭이지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장중 반등하면서 끝났죠. 뭐 긴장대 음선 다음에 긴장대 양선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은데 아마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표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지수도 어떤 큰 폭의 상승보다는 그 조정 국면 요 정도, 네, 진 장대 음선의 중간 요 정도 딱 조정받은 거죠. 여기 요때 가격 요 정도 선까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쉬어가는 국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P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밑에 꼬리 달았고요. 얘도 한 4,700까지는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금 이 지표들이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큰 폭 상승보다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국면, 이 장대 음선의 중간 부분 이 정도에서 상승폭이 멈췄죠. 그 다음에 이 장대 음선의 중간 부분은 한 4,700 정도에서 뭐 좀 조정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일본 니케이예요. 오늘 일본 니케이는 0.74%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밑에 꼬리 달고요. 뭐 모양 괜찮았죠. 네, 올라가는 모습 위에 꼬리 달고 작은 몸통에 긴 꼬리, 그렇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우아래 십자가 얼레 하면서 0.74%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요. 아마 낙폭에 따른 이것도 한 28,750입니까? 뭐 이 정도에서 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상해고요. 요거 모양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요거 지난 주말 음선을 오늘 양선으로 포개졌군요.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지표도 지금 하락인데요. 뭐 큰 폭 상승이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 항생인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요. 중국, 뭐 인도, 일본, 대만 모두 상승세 보였는데요. 홍콩하고 한국만 하락했어요. 물론 하락폭은 한국이 더 컸고요. 홍콩 0.68% 그동안 상승에 따른 뭐 소폭 조정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표들 괜찮죠? 네, 좋아 보입니다. 아마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글쎄요, 아마 26,000까지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이제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조정 거치고요. 연초 3일간 상승 보이고 일시적인 조정 보이고 21선 닫고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이 제일 멋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10월 초까지는 우리 한국 증시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얘들은 연말 장세 제대로 나왔죠.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인 조정, 네, 코로나 변이는 일시적인 조정, 배당 투하 장세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이어졌고요. 잠시 쉬었다가 20% 닫고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0.66%와 같은 오름세 보여줬어요. 이 시간 현재 영국과 독일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요. 러시아만 지금 약 1% 밀리고요. 이탈리아, 영국, 독일은 모두 0.2에서 0.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 보도록 하시죠. 독일 증시를 보니까요.
전일 지난 주말 소폭 밀렸으나 이 시간 현재 소폭 반등 15,925, 15,800, 900이죠. 이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올라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6,000원 가까이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우리 대만 증시처럼 연말 장세 있었죠? 코로나 변이로 인한 조정,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 3일간 이어졌고요. 지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예요. 연말 장세도 없었고요. 뭐 배당 투자도 안 나타났고요. 연초 장세 그냥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네, 뭐 금융 투자도 연초에 많이 매도는 연말부터 많이 매도를 했으나 결정적인 영향은 연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오늘 투자 동향을 보게 되면 살짝 제가 그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은 모처럼 팔았습니다. 6,800억 팔았는데요. 막판에 좀 많이 팔았는데요. 그 대신 기관, 은행이 마이너스에서 막판에 4,300 매수로 돌아섰고요. 금융투자도 마이너스에서 약 300억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연기금이 초반에 관망 플러스 소폭 매수하는 척 하다가 오후 들면서부터 계속 매도세 우에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한 마이너스 400억인데요. 막판에 700억으로 매도 물량을 퍼붓어요. 근데 이 매도 물량 퍼붓는데 은행에서 오늘 매수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살짝 올려놨습니다. 1.5%까지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1%로 오늘 은행 쪽에서 약 4,300억, 한 4,400억 매수 들어오면서 계속 꼬리를 살짝 돌려놨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의 그 매도세는 오늘도 지속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동안 연기금 매매 동향을 쭉 봤어요. 양상이 똑같습니다. 초전박살 매도 시켜놓고 장중에 슬쩍 플러스 하는 척 하다가 막판에 항상 매도 물량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주가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뭐 아니다 싶으면 뭐 연기금 담당자들하고 얼마든지 저한테 왜 그러니 하고면 제가 얼마든지 뭐 맞짱 토론, 뭐 끝판 토론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저로 치면 한참 후배들이겠죠. 네.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죠. 예전에 보니까 권력을 사유화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가지고 뭔가 사유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연기금이 3,000포인트 이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지, 팔더라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하더라도 지수는 깨지 않고 매매를 해줘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크게 지수 빼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초반에 샀다가 중간에 좀 팔았다가 막판에 땡겨줘야 그게 지수 빼지 않겠다는 건데 초반에 팔고 장중에 매수하는 척하다가 막판에 패대기 쳐버리고 이게 주가에서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런 매매 형태는 누차 말하지만 3월 초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파는 한 우리나라 시장은 대만 같은 시장도 나오지 않고 있고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시장, 뭐 미국 같은 시장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연말장세 이야기했었는데요. 10월 달에 연말장세 나오지 못했고요. 이때 뻗었어야 되는데 뻗지 못했고요. 이때 배당 투자 나와야 되는데 배당 투자도 나오지 못했고요. 연초장세, 우리가 말하는 제뉴얼 이펙트, 연초장세도 나타나지 못했어요. 주로 첨단주가 1월 중순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러는데 첨단주도 일단 뭐 다 사그러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그래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세, 연초 장세는 대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연초 장세라는 건 대충 마무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월달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연말에는 연말 장세가 있고 배당 투자 장세가 있고 그리고 연초 장세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다 지나버렸어요.
1월 5일 날 3일 정도 빵빵 뜨는 것도 없었고 첨단주 중심으로 1월 중순까지 올라가는 시장도 흐름도 나타나지 못했고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2월 달, 3월 달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좀 딱 할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국 증시가 이대로 무너지느냐? 저는 연기금이 저렇게 장난을 치는데 3월 달까지는 장난 계속 칠 걸로 보고 있어요. 명분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분은. 네, 비중 줄이겠다. 이거를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봐야 되겠군요. 2000 IMF잖아요. IMF. YS 작품이죠. 주가 폭락. 그렇죠? 98년도 700에서 아마 그때 277까지 빠진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한번 또 반등했었죠. 이게 밀레니엄, 네, DJ 때입니다. 밀레니엄 한 폭등 정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2007년도까지 2300까지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폭락한 건 MB 정부죠. MB 정부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쳤고 쭉 반등을 했었는데 이 반등은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 반등 플러스 연기금 매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쭉 버텨줬어요. 이거는 연기금 매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기금 매수. 연기금이 매수하게 되면 빠지지 않아요. 연기금 주식 비중이 5%를요 30%까지 늘려놨어요.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와 같이 그냥 사고를 쳐는 거죠. 그냥 똥 싸놓은 거예요. 5%를 30%까지 비중을 줄여놨는데 이제 와서 그걸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30% 비중을 15%로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그 명분하에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왜 이때 저질러는 쓰레기를 이제서 왜 그걸 정리하는지 참으로 그냥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차트예요. 연말 때도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개마구원이거든요.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빠지는 건 좋은데 뭐 2700까지 3월 초? 결국 타겟팅은 3월 초예요. 타겟팅. 3월 초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금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연초에 보니까 뭐 앞으로 한두 달, 뭐 두세 달 해가지고 2700 누가 써는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때까지 빼겠다라는 의도인지 분위기를 하겠다는 건지 빠지는 건 좋은데 올라갈 때 이게 저항선이 돼버려요. 지금 삼성전자 8만 원입니까? 그 얻어맞 저항선 SK 하이닉스 13만 원 저항선 받듯이 올라가게 되면 저항선 받게 돼. 그냥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안 빠지고 버텨줘야죠. 지금 역시곡선 보니까요 쭉 내려간 이런 국면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좀 더 쉬어갈 것 같은데요. 시간은 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시간이 이런 국면 직점 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모양은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더 깨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갈 경우는 이게 다 물량대가 돼버리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게 또 저항선 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큰 폭의 낙폭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모양이 안 좋죠. 이때는 이제 주중 낙폭은 주중 저점은 있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이런 모양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한 가지 큰 힘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 이상 빼지 않아야 되고 우리 한국 경제 예전에는 사실 지금 고점 3,300포인트 대비 그 한 15% 빠진 거죠. 3,000포인트가 10%고요. 2,890이니까 한 15% 가까이 빠졌는데요. 사실 이걸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참 뭐하죠. 과거에 비하면 2,000 갔다가 1,000 갔다가 270 갔다가 1,000 갔다가 또 500 갔다가인가요? 2,300 갔다가 1,000포인트 갔다가 반토막 나버렸죠. 이런 모양에서 본다면 이것도 빠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흐름, 이때는
우리 한국 경제가 그만큼 기반이 좀 약했을 때고요. 지금은 한국 경제가 매우 탄탄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니겠나. 3월 초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강국이고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두바이가 있더라고요. 두바이에 보니까 2020 세계 박람회가 지금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이 2030 부산, 두바이, 그 부산에서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활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바이에 그 천둥입니까? 천봉? 4조 원대 지금 수출 물량을 계약 체결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약 1조 원대 K9 자주포입니까? 탱크입니까? 를 호주에 계약을 맺었고요. 아마도 지금 두바이에는 두바이가 맞겠죠? 중동에 약 4조 원대 지금 방위산업 천봉인지 천둥인지 수출 계약을 아마 하러 간 것 같아요. 공연도 하는데요. K-팝, 싸이, BTS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태권도와 오징어 게임 노래도 울려 퍼지고 있고 부채춤, 칼춤도 리틀엔젤스가 지금 또 공연도 하고 있고 또 풍물놀이도 보여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K컬처 파도 계속 나고 있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동적인 젊은이들이 싸이의 춤에 맞춰서 6,000명의 관객들이 젊은이들이 같이 춤을 추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탄탄한 대한민국이에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요. 주가지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를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월 초부터 여러분께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3월 10일부터 이렇게 쭉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약 10개월을 여러분께 시황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3월달 지나서 4월달에 주가가 왜 뜨는지를 몰랐어요. 왜 뜨지? 시기가 뜰 때가 아닌데 왜 뜨지? 제가 상당히 좀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뜨지? 하다가 이때쯤이죠. 이때쯤 여름 장세도 오고 현대차 24만원, 24만 5천원 갈 때 좀 분할 매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쭉 빠졌죠. 빠질 때 연초장세 있습니다 라는 얘기 했는데 연초장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투자 있을 걸로 봤는데 나타나지 못했고 연초에 연초장세 1, 2, 3 빠방빵 했는데 나타나지 못했고 첨단주 하면 있지 않겠나 했는데 나타나지 못하고 여러분께 아마도 10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제가 시황을 실망만 시킨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월요일날 여러분께 시황하고요. 제가 제주도 3일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금요일날 올라가지고 시황을 좀 할까 또 토요일날 할까 일요일날도 할까 했는데 딱히 여러분께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연초장세도 다 시기적으로 지났고 첨단주를 기대했던 1월 중순까지의 장세도 그냥 묻혀버린 것 같고 제가 뭐라 그럴까 게으른 게 아니라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좋은 소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못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맞추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별 시황을 제가 말하기도 참 어려운 시점인데요.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000포인트 이하에서 여러분께 매도하시라 이런 말은 못하겠고요. 좀 기다리시라. 시간적으로는 아마 3월 초까지 연기금이 여러분도 보겠지만 이런 시장이 없잖아요. 대만도 지금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고 있는데 이건 연기금에 여러분들이 노후자금 가지고 사유화한 것이 아닌가 좀 안 좋은 의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 때 그 싸질러 온 쓰레기를 이제 와서 지금 처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그런 또 쓰레기를 또 저지른 애들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리를 벗어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얼마까지 시장이 얼마까지 더 빠지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3,000포인트 이하에서 매도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네. 최악의 경우 3월 초 이후에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면 어차피 가치 주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로 끝날 주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 버티시기를 여러분께 제가 권해봅니다. 현대차 제가 방금 전에 살짝 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종합주가 지수 마냥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팔면 못 올라가요. 연기금 팔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을 사면 안 빠지는데 지금 팔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또 팔아버린 거죠. 오늘은 또 외국인도 좀 매도했고요. 좀 안타까운 매매, 하락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기금 팔고 외국인 팔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 하락세로 봐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 거 보니까 아마 오늘은 그래도 좀 낙폭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행 쪽에서 매수세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금융투자도 마이너스에서 막판에 플러스로 보여줬어요. 연기금이 막판에 좀 패대기 쳤지만 은행이라든가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좀 매수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증가 봐서는 또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은 또 플러스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 유럽 시장이 괜찮고요.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네. 상승폭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미국 증시도 플러스 나면서 내일 시장은 좀 더 오늘 장대 음선만큼 내일은 장대 양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너무 크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3월 초까지는 연기금이 계속 장난칠 것 같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2달입니까? 참고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서도 지금까지 3개월 지났잖아요. 2달이니까 어떻게 노는지 구경만 했으면 좋겠어요. 업종 대표주 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좀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 좋아요.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 3,000포인트에서 크게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냥 우리가 잘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물량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됩니다. 과거 1000포인트에서 270 가고 2300에서 1000포인트 간 적이 있었어요. 3300에서 이제 2900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베테랑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1000에서 270 가고 1000에서 500 가고 2300에서 1000포인트 가고 전 이 시장에서 다 겪었어요. 네, 외환위기 때도 겪었고요. 다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요. 그거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한 15% 빠졌다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재미없고 어떡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가 있느냐? 3월 초까지는 사실 뭐가 재료가 없다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딱히. 그냥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판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금 애들 어떻게 노는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SK 하이닉스 이거 13만원. 요 저항 그거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못 팔더라도 기관들은 팔겠죠. 요때 산 사람. 이때라보다 기관들은 바닥서부터 쭉 사왔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면은 팔아도 되는 단가들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지만 기관들은 밑에서 쭉 사왔잖아요. 쭉 사왔기 때문에 13만원 팔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은 파는 거예요. 이게 딱 저항받을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13만 원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한 팔아봐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길게 바라고 싶어. 올해 반도체 한국 주식 믿어보고 싶어. 3월 이후까지 길게 보고 싶어.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13만 원대에서는 일부 한 팔아도 큰 손해가 아니라면 번전이라면 다 팔지 마시고 일부 10%씩 파는 것도 어쩔까 싶어집니다. LG전자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올랐다가는 밀렸군요. 아까 3.7% 빠져가지고 어쩌나 싶었는데 제가 안 본 사이에 마치 올랐군요. 15만원까지 올라갔었군요. 제가 15만 5천원 이렇게 그어놨는데 15만원까지 갔어.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요 모양새가 썩 좋진 않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요 장대 양선 나오면 좋겠죠? 좀 더 올라갔으면 또 하는 바람입니다. 어저께 제가 후배를 만났는데 과거 동서증권에서 같이 근무했던, 근데 제 방에 이제는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25세부터 34세의 연령대가 거의 90%예요. 25세, 34세가 제 방에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 90%가 그 나이대예요. 25세, 34세.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 동서증권을 모르죠? 제가 동서증권 출신이거든요. 제가 입사하던 87년도에는 대우증권이 업계 1등이었고요. 그 업계 2등이 동서증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 4등이 대신증권, LG증권, 5등이 쌍용증권, 6등이 현대증권, 이런 식으로 쭉 나갔었거든요.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근데 모기업의 극동건설, 모기업인 극동건설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회사가 붕괴가 됐습니다. 또 어제 동서증권 후배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LG전자 가지고 있는데 번영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5만 원 가까이 왔다 아마 그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얘가 왜 그런 얘기 했나 싶었는데 오늘 가격대 보니까 아마 이래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15만 5천 원까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물량대로 보여지겠죠? 이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이 정도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이거 올라가긴 조금 이런 물량대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기보다 좀 어려움을 겪겠죠. 물량을 많이 받겠죠. 27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으나 이 15만 5천 원 물량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15만 5천 원. 좀 더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량이 좋네요. KB금융이 알게 모르게 좀 올라갔죠. 6만원, 이때도 6만원까지 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본 사이에 6만원 돌파했더군요.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실적 좋고요. 요새 금리가 또 올라가지고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지난주 금요일날 은행 가서 차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출 알아보러 갔습니다. 차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제 차는 아니고요. 우리 애들 제가 10년 된 차가 있어가지고 위험해서 차 바꿔주려고 대출 받으러 갔더니 기존의 금리는 2.5인데 신규 대출은 한 3.567 이렇게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겠구나. 이제 신규 대출 받는 사람, 신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기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행들은 돈놀이해서 돈 좀 벌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결국 대출해서 돈 버는 거죠. KB 스타뱅크 좀 쉬었다 가겠죠. 모양새 보니까 좀 쉬어가야 모양새가 나요. 6만원까지는 좀 쉬었다 가겠죠. 어제 6만원이 저항선이었는데 이제는 6만원이 지선되겠죠. 빠지더라도 6만원 지지받을 것 같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전혀 걱정 없는 종목입니다.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요. 기아차 얘는 도대체 9만원 빠지지도 않고 버티는 종목이죠. 이거 얼마나 제일 좋은 종목 같아요. 제일 좋은 종목 같은데 1년 동안을 지금 8만 5천 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또 9만 원을 돌파하려면 물량은 또 많이 받겠죠? 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도 일단 9만 원 목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과거 흐름 봐서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빠진 만큼 내일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주시량은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가는 거니까요. 삼성전자예요. 역시나 이 8만 원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8만 원.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8만 원 넘었으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8만 원에서 8만 2천 원대 가게 되면 대부분 다 크게 손해 안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기관들도 이 8만 원대 오게 되면 팔고 싶겠죠. 팔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8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혹시 오면은 뭐 분할 매도 싫다 나는 그냥 계속 가고 싶다 뭐 계속 보여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또 빠져도 원상복귀 회복 능력이 워낙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올 연말 2022년도 12월 달 되면 96,800원은 돌파해서 제가 10만 원 이상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 기대감이 크니까요. 뭐 길게 본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월 초까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연기금이 저렇게 축제살도 덤비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뭐 독자가 뭐 조회수가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파급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뭐 연기금 쪽에서 듣고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토론하고 싶어 하든지 얼마든지 제가 응해줄 의사가 있습니다. 뭐 한참 후배 드릴 텐데 아모레퍼시픽 노후자금 가지고 국민들 노후자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주가 좀 빠질 때 좀 연기금이 좀 사고 좀 해야죠. 어떻게 막판에 또 배터기 칩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뭐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4,000명들 넘어 쓰는데 워낙 또 뭐 자영업직 힘들다 그러니까 또 6인까지 4인에서 6인까지도 허용을 또 완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백신 부작용 가지고 또 너무 또 이렇게 확대시키니까요. 아모레퍼시픽 저는 아직 3차까지는 맞지 않았는데요. 3차 예약은 돼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3차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코로나가 잡혀야 해결되겠죠. 작년에는 여름 되면 코로나가 잡힐 걸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회복이 됐는데 올해는 올 여름이 돼도 코로나가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반등할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럴지. 저도 학생들 만나서 대면 수업 좀 하고 싶습니다. LG화학이요. LG전자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좀 했나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낙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종목이 있을까 싶으네요. 대한항공이요.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놓고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대한항공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35,000원까지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저는 갈 길을 계속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대한항공이 지금 승객은 태우지 못하지만 물류는 항공 물류 수출은 계속 꾸준히
해상물류가 있겠지만 항공물류가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수출하려면 배를 태우든지 비행기를 태워야 돼요. 육상으로는 도저히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 정부, 올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좀 도로도 연결시키고 철도도 연결시키고 좀 시베리아라든가 만주로 자유롭게 통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상 물류 산업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졌군요. 이제 4만원 깨져가지고 39,900원. 이 종전협정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종전협정 소식은 전혀 안 들립니까? 이 두바이만 가면 어떡해요? 좀 해결해 줘야죠. 좋은 얘기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는 그 총도 안 쏴본 애가 군복도 안 입어보고 총도 안 쏴본 애들이 왜 이렇게 그 입이 방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네. 큰일 날 소리만 하고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반응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뭔가 활력이 불어날 수 있는데요. 항상 시장에는 돈이 들어가면 좋고요. 돈이 50조, 100조 풀리면 그것도 호재성일 가능성도 있고, 돈이 안 풀리더라도 신선한 충격,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호재성 재료, 중전협정, 평화협정이라는 재료가 좀 터지기를, 그래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예전에 보면 시장이 좋거든요. 그 후보자들이 갖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직 공식적인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오히려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만이라든가 유럽 증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잖아요. 미국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0.7 올라갔는데 우리 1%가 하락해 버렸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야 연기금이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 그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3,000포인트 올려놓고 그 이상에서 팔아도 되는데 아마 3월 초까지는 계속 장난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됐고요. 다른 종목들 제가 많이 하지 못했으나 또 내일 또 오늘 못한 종목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경제 좋고 수출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K컬처 세계적인 K컬처도 있고 하니까 K팝이 있고 희망 가지고 시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멈추고요. 내일 뵙겠습니다.